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명절 휴가 잘 쉬고 계십니까? 내일은 을사년 신년이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요즘 정치판은 이미 조기 대선이 확실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순영 판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게다가 그 영장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표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적용을 배제한 아주 해괴한 영장이었습니다. 그 체포영장이 실기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부법원입니다. 이번에는 신한미라는 판사가 발부를 했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눈 감은 것입니까? 게다가 공수처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서부법원에 냈습니다. 아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차은경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현직 국가원수를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면서 달랑 15자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를 이유로 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이 이처럼 계속되는데도 이 나라 지성인들이 모두 침묵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이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것을 용인하는 것보다 김건희가 이 나라가 나갈 길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사기 잘하는 게 더 무서웠던 것입니까?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참 부장검사 윤석열이 권력에 대들면서 인기를 얻어 5년 만에 대통령의 반열에 오른 게 눈꼴 사나웠던 것입니까? 그것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보다 나라의 명예가 땅에 처박히는 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인가요? 어떻든 26일 구속기간 만기 하루를 남기고 검찰총장 심우정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정치판 각 당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심우정도 윤석열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죠. 여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범죄 사실이 불분명한데 구속 기소를 하고 12가지 범죄가 대체로 소명이 된 이재명은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제히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섣부른 결정은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불씨가 될 거다. 오세훈은 수사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오세훈은 다시 이재명의 재판도 짚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이 심우정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다.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심우정은 쫓기듯이 기소를 한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불구속으로 천천히 수사를 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를 확보한 다음에 기소를 해도 될 것인데 왜 검찰총장 심우정은 공수처의 빈 수사 기록만 보면서 쫓기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인데도 기소를 한 걸까요? 자,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 모든 일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오해가 아니죠. 불법을 불법으로 덮은 고의성이 있는 거죠. 안철수도 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에게 다른 잣대를 대는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성토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 뒤에 덧붙인 안철수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 늘보급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KTX 그리고 이쪽은 아주 완행일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편 유승민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승민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정죽수 문제를 방치하면서 이때 정죽수 문제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가 아니면 총리 탄핵처럼 151석이면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승부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유승민은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 장관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만약에 정죽수 문제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권한대행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덕수 탄핵과 정죽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다. 그리고 보니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 부분에 공부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났다. 글쎄요, 지금 구조면 거의 4대4로 보이는데 한 명만 저쪽으로 넘어가도 3대5가 되겠죠. 근데 3대5는 결국 윤 대통령을 파면을 못 시키니까 결국 마흔역 한 명이 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야당, 특히 민주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하자 야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26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이 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 이른바 내란 선전죄라고 합니까? 글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제부터 민주란 이름을 쓰는 민주당이 이렇게 언론을 봉쇄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민주당 이용우는 페이스북에서 직권남용 등 나머지 범죄도 파면 후에 모두 추가 기소해야 한다며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집요한 좌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글을 올린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민병덕입니다. 민병덕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다수의 집권을 경험한 공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자를 제1호 당원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제명하지 않고 옹호하고 있다. 도대체 이분은 민주주의를 어디서 공부를 한 걸까요? 민주주의를 공부를 했다면 방금 자신이 한 말, 이 말은 두고두고 후회를 할 말이 될 겁니다. 민병득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정말 섬뜩하게까지 합니다. 이렇습니다. 여전히 헌정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민병득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또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절대다수 의석으로 다수의 폭정을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은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든 뒤에 모든 것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리는 최고 권력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즘 정치판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불변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라서 뉴스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23일과 24일 했던 ARS 조사인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은 49%, 그리고 정권 연장을 원하는 쪽은 46%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 민주당 42%로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언론은 일단 여론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상승세와 그리고 민주당 하락세가 멈췄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쫙 상승을 하고 민주당은 정체하거나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멈춰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때이른 조사이기도 하지만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의 독주도 멈추면서 거의 한계도 새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는 30% 내외로서 확장성이 제한되는 모습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지자 이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반대자가 많은 것입니다. 지지자가 30%에서 35% 사이라면 물론 그 이하도 있습니다. 반대자는 3%에서 40%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아마 이 점은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여당 주자와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돼서 오세훈과 홍준표가 각각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이재명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월 23일, 24일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오세훈이 맞붙으면 46%와 43%, 그러니까 이재명이 46%, 오세훈이 43%, 그리고 이재명과 홍준표가 대결을 하면 이재명이 45%, 홍준표가 42%. 둘 모두 차이는 불과 3%포인트여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아닙니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강원, 충청, 그리고 대구, 경북, 부울경, PK 모두 오세훈, 홍준표가 앞선 반면에 인천, 경기, 그리고 호남, 제주에서는 이재명이 우세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는 이재명을 더 지지했고 60대, 70대, 그리고 70대 이상은 오세훈, 홍준표를 각각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부동층이 많은 20대와 30대입니다. 30대는 오세훈, 홍준표가 모두 앞섰습니다. 그러나 20대, 즉 16살부터 29살까지 가장 젊은 유권자들은 이재명, 오세훈이 43대 38로 이재명이 박빙 우세였고 이재명, 홍준표는 홍준표가 47%, 그리고 이재명이 35%를 이겨서 홍준표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재명은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도 이젠
평상시 늘 겪는 일처럼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을 늦추기만 하면 자신이 대권을 쟁취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모든 범법 사실은 자신이 대권을 쟁취하는 일에 사소한 걸림돌은 됐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가슴에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다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 대통령입니다. 외국에도 대부분 그 나라 국기를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는 국가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외 순방이 났을 때 대통령은 태극기를 부착하곤 합니다. 다만 한 사람, 문재인은 해외 순방 때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사진을 찾아봤는데 태극기 배지를 달고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의 사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한미 정상회담 때 임시정부 100주년 배지를 착용해서 성조기를 단 트럼프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가 아니라도 미국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성조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 배지에는 미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태극기를 가슴에 단 것은 이재명이 처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해온 이재명이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보수 인사들은 그래서 이재명의 위선이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의미로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걸까요? 공식 행사는 물론 심지어 장외 집회와 그리고 재판에 나갈 때도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더욱이 과거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일장 훈시를 들은 날에도, 이 표현은 조선일보 표현입니다. 일장 훈시를 들은 날에도 그는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나라 좌파들이 오래전부터 태극기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좌파들은 한때 국기에 대한 경의조차 거부했으니 말입니다. 민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기에 대한 경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이 태극기를 매일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태극기를 선호하는 보수 우파 애국자 그룹이 보이는 자신에 대한 비토를 줄여나가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재명의 태극기 배지를 두고 권력을 잡기 위한 위장으로 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도 마침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이재명의 이력은 모순과 모순이 부르는 인지 부조화의 일화로 가닥하다고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방출수를 규탄하는 날 횟집 가서 회식을 하고 반시장 입법으로 경제 발목을 잡아놓고는 경제는 민주당을 외친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이재명이 도리한 친미 행보도 대선용 우크릭 프로젝트의 계산된 인출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관련 내용을 일부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그간 친중을 달리던 그는 계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감사한다라거나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국회 개정까지 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이재명이었다. 사드 대신 벌려놔드리겠다며 한미 안보협력을 조롱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호갱 바가지 외교라고 혹평을 하던 그가 태도를 180도 바꿨다.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마지막에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박정훈 칼럼을 다시 읽다가 그 마지막 구절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순국 장병을 무시하고 드르우드 평화와 두 손 모아 셰셰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태극기 상징성까지 차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태극기와 대척점에 섰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도 한마디 해명도 없다. 진정성 없는 위장 우클릭이라는 뜻이다.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던 그 유명한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100년을 걱정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